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이야기일 거예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한동안은 이제는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멋지게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멋진 계획, 알차게 쉴 것 같았던 은퇴 생활이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첫 해가 지나면서 내 삶은 처음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그 공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했던 그 말들이 나중엔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 자유로운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결과 그 시간이 너무 많으면 그 시간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선택한 것은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하필 폐지를 줍는 일이었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그저 무엇이든 하고 싶었고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어요. 길을 걷다가 발견한 폐지들을 줍는 그 시간이 내겐 뭔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일하는 느낌도 들고 뭐라도 하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처럼 퇴직 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퇴직 후의 현실, 그건 정말 누구도 준비할 수 없는 삶이죠. 30년, 40년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부서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어요. 이게 다 은퇴 후의 생활에서 사람들이 겪는 예상 못한 현실입니다.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부터 이야기해 볼 건 그 퇴직 후의 현실을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첫 해의 마음의 공허함. 퇴직 후에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바로 이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놓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일상이 다가오는 문제였지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몇 년 전 대기업을 퇴직한 김 씨는 이 문제를 깊이 느꼈습니다. 처음엔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골프를 배우며 시간이 잘 흘러갈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도 골프도 점점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감동도 만족도 없었죠. 그가 느낀 건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경우는 소득이 끊기고 나서야 비로소 느껴진 문제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이나마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죠. 2. 수입의 불안정,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문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이 끊기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전적 불안정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자금 계획이 오히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기반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 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기도 하죠. 이 문제를 겪었던 또 다른 사례로는 박 씨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는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결국 다시 일용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은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고립감,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생긴 갈등.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함께 출근하던 동료들, 회사에서의 일,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 결과 친구들이나 가족 외에는 거의 사람과 교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기는 고립감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김할머니입니다. 김할머니는 퇴직 후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왔고 한동안은 큰 불편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네 봉사 모임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우리는 다들 예상 못한 새로운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나 은퇴 후 삶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기란 정말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진짜 삶의 의미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직 후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처럼 거리에서 폐지를 주운다고 해서 그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무엇이든 하면서 내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1년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퇴직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에는 마음과 몸,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좀 더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예상보다 일찍 고갈되는 은퇴 자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죠. 실제로 은퇴 후 첫 몇 년은 아직 은퇴 자금이 풍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로 김 대리는 퇴직금 1억 원을 가지고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집수리나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주 발생했죠. 결국 김 대리는 예상보다 일찍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는 퇴직 후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지출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세밀하게 계산하고 의료비나 기타 비상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부족하다면 연금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월별로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을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지출할 경우 20년을 버티려면 최소한 2억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2. 퇴직 후 마음의 준비와 정신 건강. 은퇴 후 자주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정신적 고립과 공허함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그동안 일하던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아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내가 할 일이 뭐지?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죠. 그 결과 외로움과 우울감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예시로 이수진 씨는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퇴직 후 갑자기 모든 것이 없어지자 많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고 하루하루 시간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결심했고 작은 사회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정신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아 발견의 시간이 필요하죠. 취미 활동을 찾거나 새로운 일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 건강 관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자아 상실이나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죠. 3. 퇴직 후 재정적 독립을 위한 추가 소득 창출. 퇴직 후
일부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확보하거나 자신만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로 60대 후반의 박민수 씨는 퇴직 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직장 경험을 살려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처음에는 조금씩만 판매되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퇴직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추가 소득을 창출하려면 자기 자신만의 강점을 찾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하거나 전문적 자격증을 활용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시작도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자산 관리나 투자 등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4. 재정 계획의 중요성, 금융, 상품 활용하기.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지 못하면 자산을 투자하거나 금융 상품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일반적인 재정 계획에서는 연금 외에도 보험이나 펀드, 주식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명의 투자 전문가인 김 소장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한 덕분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은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자산 관리에는 위험 분산이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을 적절히 배분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보험 상품을 잘 활용하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퇴직 후 고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준비만이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재정적 준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의 경험과 강점을 살려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심리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수입니다.